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1번, 12번 문법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맨 앞에 문제고요. 지문을 제시한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먼저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근과 접사가 있다. 어근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 줄쳐져 있어야 되겠죠. 나타내는 부분이며,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특정한 어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부분이다. 자, 접사는 어근 앞에 위치하는 접두사와 그 다음에 어근 뒤에 위치하는 접미사로 나뉘는데, 항상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기에 홀로 쓰이지 못함을 나타내는 붙임표를 붙인다. 예를 들어 햇, 덧들과 같은 접두사이고 직이, 개와 같은 말은 접미사이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근이 있고요. 그리고 접사가 있습니다. 어근은 뜻을 지닌 부분이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하거나 의미를 제한한다고 그랬고요. 접사는 접두사가 있고요. 그리고 접미사가 있다고 했어요. 접두사는 앞에 오는 말, 접미사는 뒤에 오는 말. 자, 그리고 접사는 붙임표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그 짜임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이루는 말이다. 그리고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다. 밤, 문과 같은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이며, 밤문이 각각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밤나무, 자동문은 합성어이다. 또한 어근 밤에 햇이 붙은 햇밤, 여기서는 접두사죠. 그쵸? 접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미사 지기가 붙은 문지기는 파생어이다.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자,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쵸? 단어는요, 어떻게 있다? 단일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복합어에는 다시 합성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일어는 어근 하나,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 물론 접두사도 올 수 있고 접미사도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에 어근이나 접사가 다시 결합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자, 이와 같이 복잡한 짜임의 단어를 이해할 때 활용되는 방법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교재 정통국어 특별판에 똑같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를 둘로 나누는 방법으로 나뉜 부분 중 하나가 접사일 경우 그 단어를 파생어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부분 모두 접사가 아닐 경우 합성어로 본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접사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우리 지문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복합어는 어근, 그 다음에 어근 접사로 이루어진 합성어나 파생어에 다시 어근 접사가 결합되는 어떤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이때는 직접 구성 성분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가령 코웃음은 직접 구성 성분은 코와 웃음입니다. 그래서 합성어죠. 이는 코가 어근이며 웃음은 웃과 접미사 음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임을 고려한 것이다.
자, 물론 코웃음이 직접 구성 성분을 코웃과 음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웃은 존재하지 않고 코웃음만 존재하며 코웃음 분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직접 구성 성분은 코웃음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의 짜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요.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요 앞에 단락에 나온 쓰고 말씀드릴게요. 요 단순히 앞에 단락에 나온 합성어, 파생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성어나 파생어에 다시 접사나 어근이 붙는 복잡한 건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코웃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근과 접사 설명했고요. 단일화 합성어 파생어 설명했고요. 직접 구성 성분 설명한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합성어나 파생어는 모두 복합어이다. 접사는 붙임표를 붙인다. 복합어는 접사가 어근에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둘로 나뉜다. 복합어는요, 여러분, 합성어, 파생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근의 위치에 따른 접두사, 접미사 할 때 하는 이야기죠. 그죠? 예, 아닙니다. 어근이 어근과 결합하느냐 아니면 어근이 접사와 결합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A를 참고할 때 보기 기억에 해당하는 짜임입니다. 자, 직접 구성 성분이 뭐다? 어근 접사가 결합해서 파생어겠죠. 파생어와 어근이 결합해서 뭐가 되나요? 합성어 되는 거 찾으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자, 보시면 볶음밥 같은 경우는 볶음과 밥이 결합됐고요. 그죠? 볶음은 볶다에 음이라는 접사가 결합됐죠. 그죠? 예. 그러면 어근과 접사 그리고 어근으로 구성돼서 답이 1번입니다. 자, 답은 나왔지만 다른 것도 다 해봅시다. 덧버선 같은 경우는 덧이라는 접사에 그 다음에 버선이라는 어근, 파생어죠. 그냥 파생어입니다. 문단속 역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문이라는 어근과 단속이라는 어근이 합쳐진 겁니다. 자,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들과 고양이가 합쳐졌는데 이 들고양이는 들에 사는 고양이가 아니고요. 저거는 뭐랄까 그 길들여지지 않는 주인 없는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세요. 요거는 파생어예요. 파만 쓸게요. 창고지기는 어근과 접사로 결합된 파생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이 어근, 접사, 합성어, 파생어, 그 다음에 구성 성분 분석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